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일부 지역 고등학교들의 원거리 통학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산구 학생들의 고생길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상철 곡성 군수가 군수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가 다시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고 없이 숨진 시민들을 위한 공영 장례 제도가 광주에 있긴 하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의 이념 논란 제기로 압박을 받아온 정율성 사업이 축소됩니다. 광주 지역 일부 고등학생들의 원거리 통학과 과밀학교 문제가 쉬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산구에 학교가 신설되기 전까지 고등학교 신입생들의 학교 배정난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보도에 조현성 기자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일반계 고등학교 예비 1학년 학생 11,599명의 배정 학교를 발표했습니다. 학생들에게 희망하는 학교 9곳을 고르게 한 뒤 이들 학교 가운데 한 곳을 무작위 전산 추첨으로 배정하는 방식을 통해 학교가 배정됐습니다. 교육청은 올해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학교를 늘리고 통학거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한 결과 원거리 통학생이 다소나마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7, 8, 9는 안 쓰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쓰잖아요, 솔직히. 근데 거기에서 배정된 비율이 작년에는 18.9%였는데 올해는 7.5%까지 줄었다는 얘기죠. 하지만 올해 배정에서도 광산구 학생 1,152명은 광산구가 아닌 북구와 서구에 있는 고등학교로 배정됐습니다. 무엇보다 광산구에 있는 중학교는 26곳인데 반해 고등학교는 11곳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학내 비리 등으로 인한 특정 고등학교 기피 현상도 원거리 학교 배정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4년째 미달 사태를 겪은 이 학교는 올해 한 개 반 규모인 27명 지원에 그쳤습니다. 결국 이 학교의 빠른 정상화와 함께 고등학교 신설만이 매년 반복되는 고교 신입생들의 원거리 학교 배정과 과밀학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광산구 옛 하남초등학교 자리에 가칭 광산고등학교 개교를 추진하고 있으며 개교 예정 시기는 2027년 3월입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아직까지도 흐린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 많이 지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곳에 따라서는 빗방울도 떨어지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는 오늘 오전까지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전남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늘 오후까지도 약한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도 우리 지역 비 소식 들어있는데요. 광주와 전남에 5에서 20mm가량의 비 예보가 나와 있는 가운데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1cm 안팎 눈이 내려 쌓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남 여수와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는 강풍주의보도 내려진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모레까지 순간풍속 시속 55km 안팎의 강풍이 예상됩니다.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7도 안팎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 10도로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직위유지 벌금형을 받았던 이상철 곡성 군수가 항소심에서는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군수는 처음엔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군수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다시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임지은 기자입니다. 이상철 곡성 군수는 2022년 6일 지방선거가 끝난 직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당선 축하 명목으로 선거사무원 60여 명에게 550여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였는데 지난해 7월 1심에서는 고의로 보기 어렵다며 당선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90만 원을 이 군수에게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 만에 내려진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직위 유지형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겁니다. 식사 비용과 참석자 수가 적지 않은 데다 이 군수가 당시 적극적이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는데 재판부는 원래라면 징역형이 선고되어야 할 범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끝난 직후
이상철 군수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겠다며 군수직을 내려놓겠다는 뜻밖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군수는 기자들에게 당선 무효형이 나오면 거취를 어떻게 할지 평소 고민해왔다며 군수직에서 물러나 오는 4월 총선과 함께 군수 재선거가 치러지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군민 등 지지자들의 설득에 상고 여부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입장 정리를 군수님께서 다시 하시지 않으실까? 지금 전화도 일부러 안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한편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남 지역 시장과 군수는 모두 7명입니다. 이 가운데 강종만 영광군수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 원을 받아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고 이병로 담양군수도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가족이 부양을 포기한 무연고 장애인이 숨지자 장애인 단체 등이 나서 장례식을 치렀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었죠. 무연고자를 위한 공영 장례 제도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약식이다 보니 고인을 제대로 추모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건데요. 광주 5개 구를 취재한 결과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가 하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광주 5개 자치구의 공영장례 관련 조례를 살펴봤습니다.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저소득층 사망자 등을 위해 장례 용품과 인력, 장소, 화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빈소를 아예 차리지 않거나 당일 바로 운구해 화장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비용 문제가 어느 정도 있다고는 봐요. 안치를 하거나 이렇게 염이라는 걸 하잖아요. 아니면 이렇게 이런 비용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그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무연고 사망자 1명당 장례 처리 예산은 자치구별로 80만 원에서 160만 원 사이. 이 안에서 사망 이후 모든 절차를 진행해야 해 생략되는 과정이 있다 보니 장례가 약식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자치구마다 추모 기간과 방식 등이 모두 제각각이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지난 2022년 무연고 사망자 수는 4,800여 명으로 10년 사이 5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인구가 줄면서 고령화도 빨라지고 1인 가구는 늘고 있어 앞으로 무연고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병원이나 요양원 등에서 오래 지내다가 사망할 경우 가족들이 시신 인수를 거절해 무연고자로 분류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현장 관계자들은 말합니다. 하지만 저소득층이 아닌 무연고 사망자는 공영장례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아 대부분 바로 화장터로 보내지는 현실. 일반인 분들도 공영장례를 치르면 조치는 하겠다. 근엄하게 보내드려야 될 그런 필요성이 점점 제기가 되고 있으니까. 고인의 마지막 존엄성을 지켜주기 위한 최소한의 예우인 만큼 공통 지침과 체계적인 절차를 만들고 사각지대가 없는 정책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광주지방변호사회가 올해 처음으로 사법경찰관 평가를 진행한 가운데 사법경찰관의 평균 점수는 76.5점으로 법관 평가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변호사회는 사법경찰관 650여 명을 대상으로 청렴, 친절, 직무능력 등에 대해 평가한 결과 법관 평가의 평균 점수보다 7점가량 낮게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하위로 평가받은 경찰관들은 고소사실 중 일부를 취하할 것을 회유하거나 강압적인 태도로 일관했고 영장 없이 증거를 수집하려는 경찰도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광주 변호사회는 검경 수사권 분리로 사법경찰관들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사법경찰 평가를 도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본격적인 총선 전국이 시작되면서 전남 동북권 지역도 현역 의원들이 출사표를 던지며 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문영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동북권 현역 의원 가운데 가장 먼저 총선 출마를 선언한 건 여수 갑 주철현 의원입니다. 주 의원은 박람회장 공공개발을 위한 법 개정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하며 산업단지 인근 지역을 지원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과 여수공항 국제선 유치, 구도심 아파트 재건축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시장과 국회의원으로서 시민 여러분과 함께 지난 10여 년간 그려온 계획대로 우리 여수 발전을 이룩하고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 지역구의 서동용 의원도 재선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의정 활동의 대표적인 성과로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법 제정 등을 꼽은 서 의원은 이번에도 의료비 부담 완화와 월 20만 원 대학 기숙사 도입 등 생활 밀착형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가 지방 소멸을 극복한 모범도시가 될 수 있도록 김회재, 소병철, 김승남 의원도 이르면 다음 주 기자회견을 열고 재선과 3선 도전 의사를 밝힐 계획입니다. 높은 인지도로 이른바 프리미엄을 갖고 있는 현역들이 선거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전직 시장과 국회의원 등 나름의 조직력을 갖춘 중량감 있는 인사들이 도전장을 내밀어 결과를 속단하긴 어렵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불거진 공천 잡음과 책임론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점도 현역 의원들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지역의 경제적인 발전 수준이나 얼마나 대민 소통을 많이 했느냐나 여러 부분에 있어서 구설수에 올랐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당연히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순천과 광양은 정치색이 상대적으로 짙지 않아 보수 진영이 당선을 노리는 전략 지역이기도 합니다. 지난 총선에서 전남 동부 지역 국회의원 5명 모두가 새로운 인물로 물갈이된 것도 현역들의 재선이 결코 쉽지 않다는 점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3년 전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전남 완도 주변 해조류 양식장 인공위성 사진을 공개하면서 완도가 해조류 양식의 최적지라고 언급했는데요. 이번에는 한국과 미국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해조류 공동 연구 개발을 위해 미국 에너지부 관계자들이 완도를 찾았습니다. 안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역과 김 등 해조류는 바이오매스 에너지와 미래 식량 등 미래 주요 에너지 자원으로 꼽힙니다. 전남 완도 해역은 따뜻한 기온과 완만한 조수차로 해조류 양식의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2025년부터 5년 동안 외해 해조류 양식기술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해조류를 활용한 바이오매스 대량 생산을 위해 최첨단 공법의 양식기술이 투입될 예정. 미국 에너지부 산하기관인 에너지고등계획원 관계자들이 사업 대상지이자 국내 최대 해조류 생산지인 완도를 찾았습니다. A lot of the technologies that we're supporting are related to seaweed farming. 미국 방문단은 배를 타고 나가 직접 해조류 양식장을 둘러보고 완도군 해조류 양식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또 한미 공동 협력 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완도군과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미래 식량으로서의 가치 그리고 이제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 탄소 흡수원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양식 기술도 세계적으로 공유를 함으로써 미국 에너지부 관계자들은 이곳 완도의 해조류 양식장 답사를 마친 뒤 인근 전복 양식장도 둘러봤습니다. 미국 방문단은 완도 해양 헬스케어 유효성 실증 센터도 둘러봤습니다. 완도산 해조류 가치가 널리 알려지면서 세계 곳곳에 해조류 관련 종사자와 단체들의 완도 방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광주천의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수달이 포착됐습니다. 시청자 고양삼 씨는 지난 16일 오후 7시 반쯤 광주시 동구 소태동 부근 광주천에서 수달 2마리를 발견했다며 자신이 찍은 영상을 광주 MBC에 보내왔습니다. 멸종위기종 1급이자 천연기념물 330호인 수달은 지난 2010년 광주천에서 목격된 이후 시민들에게 자주 목격되고 있습니다. 광주 환경운동연합은 수달 서식지에 고라니와 너구리 등의 흔적들도 확인됐다며 광주천의 생물 다양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의 이념 논란 제기로 압박을 받아온 정율성 사업이 결국 일부 축소됩니다.
광주시는 올해 본 예산에 정율성 음악축제를 반영하지 않았고 남구는 정율성 전시관 조성 사업의 명칭을 양림문학관으로 수정했습니다. 광주시는 다만 보훈부 등으로부터 중단 권고를 받은 정율성 역사공원 사업은 예정대로 오는 3월 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환영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역사 문화적으로 한 뿌리인 전남 전북 간 상생협력 강화를 희망했습니다. 김영록 지사는 지방이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고 대한민국의 새 성장축으로 거듭나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모으는 시기에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이 진정한 지방시대 실현을 앞당기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어제 개막했습니다. 특별자치도가 되면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 걸까요? 전라북도가 자치권을 더 확보해 중앙정부를 대신해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전주문화방송 조수영 기자입니다. 컴퓨터를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건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만든 윈도우와 같은 운영체제. 특별자치도는 바로 지방정부의 운영체제를 새로운 버전으로 바꾸는 일입니다. 권한을 이양받는 자치권 확대가 핵심. 비유하면 중앙정부 방침에 따라 기존 법령에 따라 필수로 설치해야 했던 프로그램들을 지역 실정에 맞게 바꾸거나 아예 지울 수도 있게 된 겁니다. 그 근거를 담은 전북특별법은 글로벌 생명 경제 도시를 표방하는 전북특별자치도로의 재설계를 위한 131개의 특례 조문, 즉 특별한 예외 규정들로 채워졌습니다. 우선 농생명, 문화산업, 산악, 관광 등 4가지 특성화 지구를 지역 특성에 맞게 지정할 수 있다는 게 핵심. 그렇게 하면 소위 농지 그린벨트로 불리는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고 지역 미래 먹거리가 될 신산업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 산림보호법과 산지보호법, 백두대간보호법 등으로 2중, 3중의 자물쇠가 채워진 산악관광 민간개발과 관광열차 설치 등도 국토부 장관이 아닌 도지사 권한으로 가능해집니다. 지방보다 수도권, 호남보다는 영남, 전라북도보다 전라남도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어진 차별적 구도를 바로잡고 전북 안에서도 소외에 시달린 동부 산악권에 균형추를 더하는 구상인 겁니다. 중앙부처의 장관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권한들을 도지사가 가지고 와서 보다 신속하게 또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정책들을 우리 전북에서 먼저 해보자. 전북만의 특별한 외국인 교육 정책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체류 기간이 엄격하게 정해져 숙련도를 쌓기 어려운 외국인 노동자. 전북자치도에선 다른 지역보다 체류 기간을 늘리는 게 가능해집니다. 이 밖에 K-팝 산업을 육성하고 외국인도 유치하는 K-팝 국제 외국인 학교를 설립하고 사립대 정원을 조정하는 교육부의 역할까지 전북자치도가 대신하게 됐습니다. 새로운 전북시대를 열 전북특별법의 시행까지 법으로 정한 준비 기간은 1년. 그래서 당장 눈에 띄는 변화는 없을 수 있지만 새 시대가 예고한 변화는 결코 가볍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심장인 대전 대덕특구에서는 올해도 인공태양이나 중이온 가속기 등 굵직한 연구들이 새로운 도전에 나섭니다. 연구개발 예산 삭감이라는 난항도 있었지만 연구진들은 가까스로 예산을 확보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각오입니다. 대전문화방송 김윤미 기자입니다. 도넛 모양의 진공장치 내부에서 붉은 빛이 밝게 빛납니다. 1억도 이상의 초고온에서 만들어진 플라즈마로 핵융합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태양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방식과 같아 인공태양으로도 불리는 초전도 핵융합 연구장치 K-스타입니다. 3년 전 플라즈마 30초 운전에 성공해 세계 최장 기록을 세운 K-스타는 더 오래 뜨거운 상태를 버틸 수 있게 지난해 핵심 장치를 업그레이드했습니다. 구조를 바뀌었기 때문에 똑같은 성능을 낼 수 있는지 상반기 목표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플라즈마를 다시 만들어 보는 것이고요. 예산 삭감 논란에도 다행히 운영비를 확보해
하반기부터는 50초 도전을 시작으로 내후년까지 300초 운전 달성에 나섭니다. 바닷물을 연료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에너지 자립의 꿈이 현실로 가까워지는 겁니다. 자원을 기반으로 했던 그런 나라들이 에너지 강국이었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에너지 강국으로 그래서 거듭날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조 5천억 원을 쏟은 최대 기초과학 프로젝트인 한국형 중이온 가속기 라운도 올해부터 결실을 맺기 시작합니다. 시운전에 성공한 저에너지 가속 구간이 오는 5월부터 2달간 공모를 거쳐 선정된 국내 연구에 활용되고 내년에는 해외 연구자들에게도 선보입니다. 국내 이용자분들은 이미 수십여 편의 실험 제안서를 준비를 하고 계시고요. 캐나다, 미국, 일본에서 많은 분들이 저희 빔을 쓰시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천문연구원이 강원도 평창에 설치해 첫 우주 전파 신호를 관측한 고성능 전파 망원경도 올해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고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성능을 갖춘 지질자원연구원의 물리탐사선 탐해 3호도 오는 5월 첫 출항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울산에서 법원 7급 공무원이 경매 사건의 배당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구속됐습니다. 경매 업무 인력이 부족하고 관리 감독 체계도 부실한 것이 문제를 키운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문화방송 유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속된 7급 공무원은 지난 2019년과 2020년 울산지방법원에서 경매 참여관으로 일했습니다. 경매 사건은 경매 참여관 1명이 단독으로 수행합니다. 경매 진행뿐만 아니라 낙찰금을 받고 채권자들에게 배당금을 나눠주는 것까지 혼자 합니다. 이 공무원은 배당금을 나눠주는 과정에 손을 댔습니다. 경매 낙찰금이 법원으로 들어오면 채권자들에게 순이나 비율대로 나눠서 배당한 뒤 송금해줘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채권자들에게 줄 돈을 조금씩 줄인 뒤 남는 돈은 또 다른 채권자인 것처럼 속여서 가족 명의의 계좌로 보냈습니다. 채권자가 배당을 포기하는 경우엔 다른 채권자들에게 나눠주거나 채무자에게 돌려줘야 하지만 이 돈도 빼돌렸습니다. 부산에서 횡령 사실이 확인된 뒤 울산지방법원이 자체 조사를 벌였더니 이 공무원이 울산에서 처리한 경매 사건 720건 중 직계가족의 명의로 빼돌린 것만 6건에 7억 8천만 원이 확인됐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공무원의 비위로 배당금을 적정하게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향후 경매 참여관에 대한 직무감찰을 강화하고 경매 절차를 철저히 관리해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매 사건이 쏟아지는 데 비해 관련 인력이 너무 부족한 게 문제입니다. 울산지방법원에 현재 남아있는 사건만 2,300건이 넘는데 이를 전담할 경매 참여관은 10명에 불과합니다. 경매 참여관의 업무를 관리 감독할 사법보좌관도 5명뿐인데다 이들은 경매 사건 외에 법원의 다른 재판 업무들도 맡고 있어 경매 참여관의 비위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긴 힘든 구조입니다. 지난 2021년에도 법원 공무원이 경매 예치금 14억 원을 횡령했던 사건이 있었던 만큼 관리 감독 체계를 손보는 게 시급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유희정입니다. 광주시가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반드시 과태료를 물리겠다며 단속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고강환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어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무원의 현장 단속 활동에도 불법 현수막이 크게 줄지 않았다며 앞으로는 과태료 100% 부과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행정처분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5개 광고물법에 따라 상업용 현수막은 지정된 게시대에만 걸 수 있고 이를 위반하면 현수막 5제곱미터 기준으로 한 장당 과태료 32만 원가량을 부과합니다. 전라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설을 앞두고 다음 달 2일까지 주요 명절 선물과 제수용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점검 대상은 농축수산물 가공과 판매업소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 미표시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
다음은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아직까지 흐린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구름 많이 지나고 있고요. 곳에 따라서는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늘 오전까지, 전남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늘 늦은 오후까지도 약한 비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절기 대한인 내일도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에 예보된 비의 양은 5에서 20mm가량인데요.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1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일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도서 지역과 여수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순간풍속 시속 55km에 달하는 매우 거센 바람이 예상됩니다. 시설물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7도 안팎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 대부분 지역에서 8도에서 영상 10도 분포 보이면서 어제만큼이나 포근한 날씨 예상됩니다. 순천의 현재 기온 5도 안팎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낮 기온 10도로 내내 영상권의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서해 남부 바다를 중심으로는 바다의 물결 최고 2.5m로 일겠고요. 남해 서부에서는 최고 4m로 파도도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심한 추위는 없겠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기온이 큰 폭으로 낮아집니다. 추위 대비도 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